최근 8년간의 치과 의료 분쟁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분석한 자료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치과 의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할 전망으로 국내 치과 의사들도 홍콩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업이 통합 돌봄 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전국 6천여 시설급여 장기 요양시설이 입소자 구강관리 평가를 받을 전망입니다. 치과병원에서 약 처방 후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120만 원가량의 배상을 하게 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치과 의료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8년간의 치과 의료 분쟁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분석한 자료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8년간 공개된 판례 61건을 분석한 치과 소송의 유형별 특성과 연령대별 분석 연구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소송이 발생된 시술 유형은 임플란트로 전체 49.2%를 차지했으며 이어 발치가 27.9%, 교정치료가 16.4% 순서였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치과의 손해배상액 규모는 최저 30만 원이었으며 최고는 2억 1,084만 원에 달했습니다. 판례상 법원이 제시한 과실 판단 기준을 시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가 시술 전 정밀검사 실시 여부와 CT 촬영 골밀도 평가, 신경관의 거리 측정,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 확인 등을 필수적 사전 검사로 받습니다. 이어 발치의 경우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사전 평가 여부를 가장 중요시했으며 적절한 술기 사용 및 선택, 발치 후 관리의 적절성 등도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손해배상의 공통 기준으로 후유 장애 정도를 삼았으며 설명 의무 위반 정도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로 산정했습니다. 이 밖에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대한 감액도 고려했는데 예를 들어 치료 지시 불이행, 사후관리 소홀 등을 주요 기책 사유로 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정부가 자국의 치과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 치과 의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전망으로 국내 치과 의사들도 홍콩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치과 의사 등록 조례를 발효했습니다. 해당 조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식 등록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 한국 치과 의사들도 홍콩 진출을 고려할 새 기회를 얻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홍콩의 치과 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등록된 치과 의사는 2,876명으로 인구 1,000명당 0.37명 수준입니다. 특히 공공 부분에서는 370명 중 110명이 공석으로 홍콩 정부는 대규모 은퇴 시기와 맞물려 앞으로 인력 부족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취업이 통합 돌봄 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취업 2024 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월 21일 취업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의결 및 토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통합 돌봄 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준비 TF 구성의 건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이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 돌봄 지원법에 관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TF는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지준 스마일 돌봄 운영위원장, 이정호 취업치무이사 등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한편 통합 돌봄 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밖에 의결 안건으로는 협회 대상 공적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다양한 안건들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2월 1일부터 전국 6천여 시설급여 장기요양시설이 입소자 구강관리 평가를 받을 전망입니다. 장기요양시설 평가에서 구강관리가 별도 시행되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21일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간 정기평가를 2월 1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간은 전국 5,976개 시설급여 제공기관입니다.
장기 요양기간 정기평가는 장기 요양급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항목별 종합 점수 결과에 따라 대상 기관의 등급을 매깁니다. 각 기준은 급여 제공 직원에게 구강 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및 청결한 구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 관리, 도구 위생적 관리, 구강 상태가 문제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등입니다. 올해 평가 결과는 오는 2026년 2월 공개될 전망으로 취업은 지난 1월 21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통합돌봄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구성키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치과병원에서 약 처방 후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12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치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기 위해 치과에 내원한 A씨는 치료 전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렸으나 돼지고기 유래 콜라겐을 성분 흡수성 치주조직 재색 유도제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A씨는 두드러기와 호흡곤란 등을 겪다 실신해 응급실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치과병원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약 외에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다 증명하기 부족한 점과 환자가 사전에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음을 사전 고지한 점을 바탕으로 126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치의신보TV에서는 초저속가 표방 및 치과에 근무한 경험 또는 과도한 마케팅을 유도하고 있는 일부 광고 대행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 그리고 스텝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에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이오니 치과계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